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교육청의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에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2018년 국민청원에 올라 전국적으로 소년범 처벌 강화에 필요성을 대두시킨 학내 성폭행 사건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학내 양성평등 교육 및 성인지 문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내의 양성평등 및 성인지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의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내용 및 조치 사항의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자료에는 가해 학생 조치 사항으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대학의 단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학생 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 금지, 3호 가해 학생 학교 봉사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가해 학생 수와 조치 사항에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 예시를 들면 중학교 2018년 가해 학생 수는 105명인데 조치된 수는 1호 사과 45명, 2호 접근금지 57명, 3호 학교봉사 17명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2018년 가해 학생 105명 중 사과한 학생은 45명이고 접근금지 조치한 학생은 57명이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떠한 조치를 한 것일까요? 본 의원은 최소한 가해 학생이 105명이면 서면사과 105명, 접근 및 보복금지 105명, 교내봉사 105명의 수치가 나와야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재범 방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간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시 당연하게 서면사과 1호, 접촉 협박, 보복금지 2호, 학교봉사 3호 정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건 통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지고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수업이 적어지면서 초중고등학교 전반에 성폭력 사건의 조치 건수가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정상 등교했던 2018년과 2019년의 가해 학생 수가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이었습니다. 2021년 현재 대구교육청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정상 등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2018년, 2019년과 같이 가해 학생 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특단의 방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현 시점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 특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교육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청에
2021년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교육 목적에 성별에 따른 혐오, 불평등, 성별 갈등과 왜곡된 성인지 개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청에서도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교육 추진계획 2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학교의 업무 경감 지원을 위해 양성평등 교육 결과 제출, 간소화, 양성평등 설문조사 대상 축소, 전학년, 초 5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양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중요성을 계획서에 적시하고 바로 아래에 학교 업무 경감 지원이라는 이유로 결과 제출 간소화, 설문조사 대상 축소를 추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양성평등 교육 결과 제출을 축소하고 학생들의 양성평등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마저 축소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제출하는 양성평등 교육 결과 자료와 학생들의 설문조사 자료는 현재 대구 지역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양성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참여하는 학생들은 교육 결과와 설문조사를 통해 바른 양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깨우치는 데 중요한 효과가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양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을 학교의 업무 경감 지원이라는 이유로 축소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2021년 양성평등 교육 추진 계획에서 양성평등 교육 결과 제출 간소화와 양성평등 설문조사 대상을 축소한 이유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2021년 양성평등 교육 추진 계획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성인지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 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관련 교정 성인지 교육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파란색 글씨로 대구 교육연수원 법적 의무 클리빙 연수 성인지 교육 적극 활용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면 대구 교육연수원 법적 의무 클리빙 성인지 교육은 동영상 강의로 상당히 형식적인 교육으로 판단됐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 2018년, 2020년까지 학생 피해자, 교사, 가해자 간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2018년 8건, 2019년 4건, 2020년 3건이며 2018년에는 3명 해임이 되었고 2019년에 1명 해임, 2020년에는 재판 1건이 있음을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법적 교육조차 간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앞서 말씀드린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결과 제출 간소화, 양성평등 설문조사 대상 축소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 만큼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이 어느 곳보다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동영상 교육만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정신을 성장시키는 학교는 코로나19 극복과 아이들 건강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교사 및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대구의 초중고등학교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경감 지원이라는 이유로 양성평등 결과 제출을 간소화하고 양성평등 설문조사 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 의무 양성평등 교육은 형식적인 동영상 강의로만 진행되어 지속적으로 학내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한 정책들은 교사와 학생들의 양성평등 인식 자아의 결과를 초래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들을 발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는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본 시정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최소한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도 조심하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시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의원님, 평소 대구 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의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정책에 대해 깊은 식견으로 도움의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감으로 취임할 때부터 학교 성폭력 제로 학교 만들기를 주요 공약 사항으로 발표했고,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사회,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해 미래 사회의 주인이 되는 핵심 역량을 지닌 인재를 기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오늘 이영애 의원님께서 학교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근절 대책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 내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양성평등 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해 매 학기 실시하고 교직원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성인지 감수성 진단 및 성인지 교육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양성평등 교육 정책 발굴을 위해 양성평등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양성평등 교육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현장 지원단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스쿨 미투 등과 같은 성희롱, 성추행 등과 같은 성폭력 사안 이후 회복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은 생활교육팀 내에 성희롱, 성폭력 사안 처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부교육감을 추진 단장으로 11개 부서가 협력하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일반직 1명을 정원하여 성폭력 사안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기관 내에서 교직원이 관련된 사안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성인식 개선 특별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2020년 비대면 상황에서 대두된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청 자체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화장실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학교 및 전 기관에 부착하는 등 날로 복잡해지는 폭력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2021년 올해 대구경찰청과 교육청 간 MOU를 체결해 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학교 내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 간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해 1, 2, 3호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의원님 말씀은 피해 학생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견해라 생각합니다. 성폭력 및 학교 폭력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1호에서 9호까지 처분이 되고 있으나 각 처분마다 1, 2, 3호 처분이 다른 4호부터 9호 처분까지 반드시 공통적으로 조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1호 조치인 서면 사과는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당연히 동시에 시행해야 할 부분이지만 사안마다 각 피해자의 진술과 요구사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괄 처분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례가 법원을 통해서도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적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2호 조치인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는 사안 발생 직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간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에서는 우선 긴급 조치로 수사기관 신고와 함께 피해 가해 학생 간 분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긴급 조치로 시행되는 분리 조치는 접촉, 협박, 보복 금지를 위해 피가해 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하회의 정도,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3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심의 결과 조치하게 되는데 반해 1호와 2호의 경우는 교육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우선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학생의 행위를 교정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재발 방지의 첫걸음임을 생각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학폭심의위원회에서도 3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내릴 때 1호와 2호 조치를 상황에 따라 병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리는 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심의위원회 전담 변호사 협의회를 개최해 사안 처리 방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학폭심의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전면 등교로 인해 지난해 일시 줄었던 가해 건수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의 통계를 살펴본 바 가해자의 수가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난해 6명이었고 현재는 3명, 중학교는 지난해 61명에서 현재 20명,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21명에서 현재 22명으로 고등학생을 제외하면 소폭 감소한 상황이며 여름 방학과 더불어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다방면 잘 살펴보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 교육청의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학생 성폭력 사안은 교육청에서도 여러 해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2020년도에 성인지 교육 자료와 양성평등 교육 자료를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교 내 폭력 문제의 교육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2021년 4월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성폭력을 포함해 학교폭력 가해를 반복하는 학생들을 학교폭력 간신군으로 주목하고 집중 지원하는 학교폭력 간신군 집중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학생 간 폭력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기존의 처벌 위주 생활지도 방식에서 탈피하고 복지 분야까지 넓혀 가해 행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간신군 집중 지원 시스템은 가해 학생이 피해자 아픔에 공감하고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회복 중심 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위센터를 활용한 개인 상담, 가족 상담 등을 통해 가해 행위의 근본 원인을 탐색한 후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이 발견되면 지역사회의 인력, 자원을 활용하여 가해 행위 교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안교육이 필요한 경우 마음이 자라는 학교 등에서 위탁교육 후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해를 반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이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1월경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우리 교육청의 양성평등 교육 관련 교육 결과 제출을 간소화한 이유와 설문조사 대상을 축소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그 위세를 더하고 있고 학교 현장은 방역과 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구의 학교는 교육 공동체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올해 3월부터 전면 등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과 교육에 애쓰시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와 대구시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관내 학교에서 지난해까지 사용한 양성평등 교육 결과에 대한 제출 양식과 설문지는 2019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제공해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양식과 설문지를 활용해 모든 학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표본조사로 진행하거나 아예 설문을 미실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전수 설문조사를 위해 2019년과 2020년 2해 동안 교육부가 제공한 양식과 설문지를 사용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내용이 지나치게 많다며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많은 분들이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간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탈의실 설치와 같이 이미 완료된 내용은 제외하고 필수적인 내용만 제출하도록 양식을 간소화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방역과 학생 교육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교육 관련 설문지는 매년 같은 내용의 문항을 반복해 전체 학교 구성원에게 조사를 실시하다 보니 설문조사 피로도가 증가해 설문에 대한 집중력이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가 표본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문조사 대상 학년을 전체 학생에서 초, 중, 고별 1개 학년으로 축소해 설문조사에 대한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사의 업무 경감과 함께
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학교의 부담은 줄이되 자율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설문조사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설문조사 결과는 꼼꼼하게 분석해 학교 양성평등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교직원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동영상으로 실시하는 것과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은 건전한 학교 조직 문화 조성의 기초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한 대면 교육, 사례 중심 교육,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다만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동영상을 통한 원격 연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초, 중고별 교육과정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면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 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자료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및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 제작 자료와 젠더온 등 사이트를 활용해 다양한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보급해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새롭게 갈등의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성별 갈등, 혐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과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양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은 기초가 되므로 학교 현장에 좀 더 촘촘하게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체육보건과에서, 성폭력 사안 처리는 생활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보건 전문 직원 1명을 정원해 업무 관련성이 높으나 나뉘었던 2개 업무를 생활문화과에서 모두 담당하도록 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오는 시정 질의를 통해 대구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으로 우리 교육청의 양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에 대한 제반 사안을 새롭게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제도와 실천 사항을 개선하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건전한 마음을 지닌 대구의 빛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방금 교육감님의 학교 내 성폭력 제로 만들기, 또 부교육감의 성폭력 건절 추진단 구성 외에 또 많은 양성평등의 성인지 교육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양성평등 교육에 관하여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 추진 계획의 양성평등 학교 운영 현황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 참여 대상으로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및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역시 교직원이시니까 참석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그 의무 시간과 이런 데 다 참여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 강력시 교사 남녀 비율은 전체 교사 수 18,485명 중 남자 교사는 5,300명으로 전체의 28.7%입니다. 여자 교사는 남자 교사보다 2배 많은 13,185명으로 71.3%에 달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 나오시는 서류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양성평등학교 운영 현황 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 좋은 그거라고 설문조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설거지나 빨래 같은 집안일은 남자보다 여자가 해야 한다. 집안의 중요한 일은 아내보다 남편이 결정해야 한다. 집, 땅과 같은 재산은 남편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역사나 정치에 대한 상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중요하다. 학교를 통솔하는 교장, 교감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진출해야 한다. 여자는 사업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남자는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차 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정치는 여자보다 남성들이 주도하는 것이 좋다. 이 문구는 양성평등 운영 현황조사 일부 내용입니다.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다른 설문조사 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같은 남녀 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여자들은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운다. 우리 교육감님 그걸 하십니까? 이 내용은 어떠냐 하면은 의원님, 아이들의 성평등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설문을 통해서 이제 조사하는 내용인데. 예, 잠깐만요, 예. 교육감님. 예. 제가 질문을 다 드리고 나서 답변해 예. 주십시오. 여성 교사가 이 내용이 있는데 여성 교사가 남성 교사보다 2배 많은 대구 교육청에서 여성의 사회적 인식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설문조사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교육부가 저희들에게 내려준 설문 표본 조사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주면 아이들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남자보다 여자가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아이 답변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4가지 답변 중에 아이들이 어느 답변을 하는지를 보고 성평등, 양성평등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방금 다른 설문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이러이러하니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가지고 설문의 척도가 정해지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교육감님, 전혀 다른. 아무리 측정이지만 이는 교육부가 내려준 설문조사 측정이지만은 그럼 교육감님 답변이 이 설문조사가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예. 이 내용 문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거기 이렇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이들이나 이제 교사들이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기 관련된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문항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교육감님, 아무리 뭐 그렇지만은 이 문구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측정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만은 지금 현 시대에 우리 여성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의원님, 이거는 조금 오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문을 답하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냐, 동의하느냐, 동의 정도가 어디냐, 이거를 척도로 우리가 조사를 하기 아니, 그래, 위한 척도 겁니다. 조사인데,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척도 조사인데, 이 문구 자체가 전부. 아니, 일단 그게 알겠습니다. 우리는 예를 언론을 들어서 통해 완전히 지속적으로 학내 양성평등 및 성폭행 문제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과 성인지 문제에 대해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역시 대구에 사는 한 명의 여성이며 어머니로서 근본 교육청의 양성평등 인식 상태를 살펴보면 매우 큰 실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말로만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며 사후 대책에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학교 업무 경감을 이유로 축소하였으며 교직원 대상 교육은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여성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무리 교육청이지만은 여교사들과 여학생들이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본 의원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까지 교육청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본 시정질문 이후 조속히 대구교육청은 양성평등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새로운 양성평등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상기시키는 설문조사 문구를 모두 삭제하고 교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문구로 교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성평등과 성인지 문제는 발생하고 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드리며 본위원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예. 그런데 예.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성한 문안도 아니고 교육부와 여성가정부가 합의를 해서 내려준 문구이고. 그러면 예, 교육감님, 교육부가 그거 그렇게 합의해서 내용을 해주셨으면 이런 문구는 하면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하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척도를 우리가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척도를 조사해야 돼. 이 문제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 문구입니까? 아니요, 이 척도는 일단은 사후에 지금 뒤에 시간적으로 촉박하니까는 교육관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이거 좋습니다. 동의할 수가 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관님. 네.